안녕하세요, 여러분. 쉽고 재미있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아보는 시간, 헬로 그린의 호스트 이그린입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수다를 나눠주실 유진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진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유진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머리도 자르고 했는데 좀 괜찮으셨나요? 저는 요즘 학교 기말고사 시즌이라서 계속 글 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 기말고사 시험은 없으세요? 저는 시험은 없는데 대신 단편 소설을 제출을 해야 돼서 계속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면 또 방학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기대 중이시겠네요. 맞아요. 빨리 방학이 제발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유진님 혹시, 네, 방학 돼서 또 맛있는 거 드시고 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기말고사 화이팅입니다. 네. 아무튼 유진님, 이제 또 오늘의 주제를 통해 수다를 떨어볼 건데, 혹시 유진님은 처음 만난 사람이 갑자기 몇 살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어떠신가요? 외국 분들은 이 질문을 듣고 꽤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 한국에서는 나이를 물어보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질문인데, 이게 외국 분들에게는 좀 실례라고 느끼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나이를 알아야 좀 말을 편하게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존댓말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은 말을 좀 편하게 해도 되는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지까지 어느 정도 나이를 통해서 정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단순히 나이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 선배 문화라든지 회사 직급 문화처럼 다양한 서열 문화가 일상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다 주제도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외국 분들이 한국 문화에서 가장 좀 신기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 한국의 서열 문화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뭔가 이야기할 거리가 진짜 많고, 문화 차이를 느끼실 만한 신기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에게는 좀 너무 익숙해서 잘 못 느끼지만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독특하게 보이는 문화들이 정말 많이 있으니까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어 자체가 존댓말이 있고 반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면서도 언어 속에서도 서열 문화가 자연스럽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게 바로 좀 대표적인 특징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다를 하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러면 주제로 넘어가 볼 건데 유진님께서는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 첫 만남에 나이를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나이에 따라 말투랑 호칭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나이를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도 일단 무조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지,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적은지에 따라서 말도 그렇고 행동까지도 정해지니까 조금 중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적은 사람이라고 해서 뭐 예의에 어긋나게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좀 편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무조건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나이를 알아야 하는 건 맞는데 사회생활을 좀 하다 보면은 첫 만남에 나이를 물어보는 건 조금 힘들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갔을 때,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 사실 섣부르게 나이를 물어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뭔가 개인적인 관계에서 발전한 사람들은 혹시 몇 살이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편하게 뭔가 공적으로 만난 관계라든지 또 회사에서 만난 사람들은 좀 그게 좀 힘든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유진님은 뭐, 지금은 회사를 안 다니시고 계시지만 또 그런 경우가 있으셨을까요? 음, 이게 최근 들어서 저도 느끼는 건데, 예전에는 조금 더 쉽게 나이 몇 살이세요? 라는 질문을 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 질문을 하는 게 조금 실례인 것, 조심스러워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나이를 저에게 물어보는 건 괜찮지만, 저는 먼저 물어보지 않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음, 저는 나이랑 상관없이 그냥 존댓말을 바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맞아요. 네네. 그렇게, 요즘에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존댓말이 너무 편해져가지고 음. 지금은 나이가 어리더라도 일단 무조건 존댓말을 쓰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뭔가 친구의 지인이라든지 어떤 술자리에서 누군가를 소개받는다든지 아니면 우연히 뭐 술집에서 알게 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편한 분위기 속에서는 그 자리에서도 바로 물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편한 자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나랑 친구네 이러면서 막 그렇게 음, 살갑게 대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마냥 어린 나이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존댓말이 편하고 또 나이를 묻는 것도 좀 많이 힘들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씁쓸하기도 하네요. 네.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뭐 유진님은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높낮이의 관계가 확실한 나라잖아요. 이런 서열 문화를 평소에 좀 선호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좀 나랑 안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학교에 다니면서, 음, 수업을 하나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수업이 평어를 사용하는 수업이었어요. 무슨 의미였냐면, 학생과 선생님들 모두가 반말을 사용하는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땡땡아 이렇게 부르는 수업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에 제가 처음으로 어, 선생님에게 느껴보지 못하는 편안함을 느꼈던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과 내 사이가 엄청 가까워졌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업을 계기로 저는 서열 문화가 없는 상황이 더 편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 남성분들은 군대에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군대가 이제 서열 문화의 대표적인 장소인데 남성분들은 또 다르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혹시 그린님은 일상생활에서 서열 문화를 많이 느끼시나요? 제가 또 여자들의 세계는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남자로서 뭔가 좀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서열 문화라는 게 존댓말, 반말이 서열 문화의 다는 아니잖아요.
네. 반말을 하는 사이라고 해도 나이가 많은 사람을 대우해주고 또 그런 예의를 갖추는 게 서열 문화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되게 남자들한테는 중요한 문화 중에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형이라는 어떤 그 존재와 단어와 그런 것들이 남자들의 사이에서는 좀 절대적인 규칙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예를 들어서 되게 친한 형임에도 불구하고 식당에 갔을 때 수저를 놓는다든지 음, 그리고 뭐 물을 뭐가 필요하면은 가지러 간다든지 그거는 반말을 쓰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안에서는 뭔가 암묵적인 룰처럼 나이가 적은 사람이 하는 그게 있잖아요.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겨지는 순간 뭔가 그 관계가 음,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형, 동생, 그리고 뭐 군대에서의 계급 문화 이런 것들이 평생에서 저희가 거쳐왔기 때문에 음. 좀, 벗어나기 힘든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제가 느끼기에도 언니와 여동생보다 형과 남동생의 관계가 조금 더 서열이 더 많이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저 같은 네. 경우도 대학교를 다니면 이제 선배, 후배, 그리고 형, 동생, 뭐, 오빠, 동생, 이런 식의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 여자 동생들이 이렇게 반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편하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자 동생들이 말을 놓는 순간 뭔가 좀,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잘 반말하는 동생들이랑도 잘 지내긴 하지만 뭔가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형, 동생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엄격한 룰이 존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외국인 친구들이 또 꽤 있다 보니까, 아까 유진님이 선생님한테 반말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외국인 친구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저보다 나이가 되게 많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저보다 한 20살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단 음, 말이에요. 그런데 되게 지금 편해요. 왜냐면은 그 20살이 많은 그분이랑 저랑 반말로 영어로 처음부터 음, 소통을 했기 때문에 되게 저한테는 내적으로 친밀한 느낌이 있는데 어, 어느 날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20살이 많은 한국인이었다면 내가 이렇게 편하게 대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엄청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음, 그런 것처럼, 이게 참, 좀 어렵더라고요. 음, 하지만 저는 그래도 서열 문화를 좀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음. 음, 때로는 근데 편할 때도 있잖아요. 있죠. 왜냐면 서열 문화가 어쨌든 나이 많은 분들을 존중하는 문화다 보니까 예를 들어 나이 많은 분들에게 기댈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네. 있고, 또 귀찮은 일들을 동생들이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네. 서열 문화는, 분명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사회생활 할 때인 것 같아요. 음, 회사에서라든지, 아까 말하셨던 군대에서라든지, 그런 경우에 뭔가 이렇게 위아래가 없게 되면은 좀 조직 자체가 방향성을 잃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 조직 내에서의 좀 서열 문화는 중요한 것 같고, 그 이외에 좀 개인적인 어떤 친분 관계에서는 서열 문화가 저는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대학교를 되게 늦게 들어온 경우인데, 그래서 저는 저보다 8살 어린 동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와 이제 반말을 쓰면서 그냥 친구처럼 지내고 있는데, 어, 저는, 이 친구랑 서열 문화 없이 이렇게 친구처럼 잘 지내니까 세상을 더 폭넓게 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되기도 했었어서, 음, 네, 친분을 유지하는 사이에서는 서열 문화가 굳이 필요한 것 같진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게, 그 세상을 넓혀주게 되는 계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 외국,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면서, 나이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음, 생각을 많이 했고, 근데 동시에 엄격한 한국 사회로 들어오니까 되게 이질적인 그 느낌을 많이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음, 한국인인 저도 이런데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이 한국 사회에 들어오셨을 때 얼마나 또 그게 좀 충격적일지 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유진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한국 서열 문화에 좀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음, 일단은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서는 저희가 식당에 갔을 때 나이가 어린 사람이 먼저 수저를 세팅을 하죠. 왜냐하면 한국 식당에는 그 수저통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서버분이 세팅을 해주시는 게 아니고 직접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숟가락, 젓가락을 자리에 놓고 그리고 물컵을 꺼내서 물을 따라 놓는 것. 그것이 먼저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반말을 쓰지 않고 존댓말을 쓰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술을 마실 경우에 고개를 돌려서 마신다. 이것도 있을 것 같네요. 또 맞아요. 있을까요? 일단 식당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고기를 굽는다. 고기를 맞아요. 굽는 사람도 사실상 암묵적으로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 하는 게 음,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접시를 가져온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나이가 어린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음, 좀 여겨지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자리 배치부터 그런 것들이 정해지잖아요. 맞아요.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 왜냐면은 뭐 접시를 가지러 간다든지 이렇게 행동해야 할 경우가 적기 때문에 회식이나 이런 거 갔을 때 보통 높은 분들이 안쪽에 앉고, 그 다음에 좀 신입 사원이나 또 막내 분들이 테이블의 바깥쪽에 앉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어떤 한국식 서열 문화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술을 마실 때도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마시는 것도 있고, 술을 따를 때 두 손으로 따르고, 음, 또 그리고 정말 엄격하게 얘기를 좀 하자면, 술의 상표를 손바닥으로 가리고 또 이렇게 술을 따라주는 것도 오, 예의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인사도 낮은 사람이 더 많이 굽혀서 하는 게 조금 더 예의가 있는 행동이고, 음, 또 손 악수할 때도 그 나이가 많은 사람은 한 손으로, 그리고 나이가 적은 사람은 두 손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문화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저희가 막 허리 숙여서 인사까지는 하진 않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왜냐면, 근데 이제 장례식이나 이런 그 예절이 꼭 필요한 장소에서는 허리를 숙여서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회사다, 음, 학교다, 네, 이럴 때는 가볍게 그냥 목례를 네, 대신 어린 사람이 먼저 하는 그쵸. 게 예인 것 같아요. 근데 일상생활에서도 어, 허리를 숙이는 거 말고, 네. 예를 들어서
그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이렇게 안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아, 맞아요. 나이가 네. 적은 사람은 안녕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네. 또 고개를 숙이니까 거기에서도 또 서열 문화가 발생하는 것 어,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서열 문화가 무조건 높은 사람들한테만 좋은 건 또 아니에요. 네. 네, 왜냐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귀찮은 일은 안 하지만 또 계산은 또 나이가 많은 맞아요.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사실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랑 비슷하게 막내들이 좀 이렇게 귀찮은 일을 하고 고기도 굽고 하면은 이제 계산은 또 이제 뭐 부장님이나 아니면 형님이나 이런 누나, 네. 언니가 계산을 또 맞는 것이 또 서열 문화의 또 재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 서열 문화 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어, 그 한국에는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음, 네, 내리사랑이라는 말은 사랑이 아래로 내려간다는 말인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선배가 후배한테 밥을 사줬어요. 근데 후배가 다시 선배한테 밥을 사주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음, 보통의 경우에. 그런데 그 밥을 얻어먹었던 후배가 또 그 후배한테 밥을 사주고, 음, 그런 것이 이제 내리사랑의 예인데, 그래서 사실 좀 저는 그 문화 속에서 사랑이 돌고 돈다는 생각을 좀 한 적이 음, 있었어요. 좀 멋있더라고요. 제가 밥을 얻어먹은 선배가 있는데, 제가 한 날, 제가 다음에 밥 꼭 사드릴게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선배가 됐어. 다음에, 나 말고, 너 같은 후배가 생기면은 그 애한테 사줘라 라는 음,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서열 문화에 좀 사랑을 좀 받다고 해야 되나요? 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유진님은 또 그런 경우 있으셨나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생각해보니까 제가 좀 많이 얻어먹었던 것 같고, 얘기를 들으면서, 그린님 얘기를 들으면서, 어, 나도 좀 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네. 계속 하면서 들었네요. 음, 유진님, 이제 후배가 들어왔지 않나요? 네, 들어왔습니다. 밥을 사주셨나요? 밥, 저희 학교에서는 밥약이라고 해가지고 1대1 매칭을 해주거든요, 후배와. 아, 그래요. 밥 이야기 밥을 혹시, 사주는 네. 밥 약속의 줄임말이에요. 그쵸, 그쵸. 밥 약속. 네네. 그래서 제가 한번 사줬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음, 후배들이랑 좀 친한가요, 지금? 제가 다니는 학과는 소설을 쓰는 학과인데, 이제 소설을 쓰는 친구들이 모두 조금 내성적인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과는 단체 활동도 없고, 음, 모두가 개인 이제 생활을 존중해주는 분위기라서, 그렇게 후배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같이 만날 그렇군요. 수 있는 기회가. 네. 네. 아무튼, 또, 유진님께서 받았던 어떤 그런 사랑과 또 밥들을 후배들에게 또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또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유진님께서는 이런 서열 문화가 긍정적인 면도 있고 어쨌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이 문화가 좀 바람직하게 또 사회에 작용을 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저는 이 문화가 없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네. 그래서, 어, 잘 유지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서열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꺼드럭거린다든지, 네, 그, 꺼드럭거린다. 네, 나이 어린 사람에게 이것저것 일을 시킨다든지 하는 게 없어지면, 그런
서열 문화도 아까 그린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나름의 낭만이 있기 때문에 유지되면 좋은 우리나라의 문화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꺼드럭되면 안 되죠. 꺼드럭된다는 말이 요즘 신조어잖아요. 젊은 아, 사람들이 네. 쓰는 말인데, 잘난 척 한다는 말의 재밌는 표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서열 문화가 좀 바람직하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서열이 높기 때문에 그들을 제지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높이 있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될까? 안 될까에 대한 좀 기준을 확실하게 정하는 게 저는 이 서열 문화가 바람직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 서열 문화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또 낭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또 예전에 그 고등학교 때, 지나가다가 어떤 행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선배님을 뵌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이랑 저랑은 만난 적도 없고, 그날 처음 본 사이인데, 제가 고등학교 후배라는 이유로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네. 또 그런 낭만은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열 문화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렇게 말만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이 문화를 좀 잘 상상하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또 한국에 오셔가지고 한국인 친구, 그리고 한국인 선배님, 이렇게 경험을 해보시면은, 그때 헬로우 그린에서 얘기를 했던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또 바로 직관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평소에는 익숙해서 저희도 잘 의식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이렇게 하나씩 꺼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참 좀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한국에서는 사실 이게 당연한 문화인데 외국인 분들 입장에서는 좀 신기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도 준비하면서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누군가를 존중하는 문화라는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반대로는 너무 딱딱하거나 또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화를 조화롭게 사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한국의 서열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을지 참 궁금합니다. 네. 한국에 오셨을 때 이거는 정말 신기했다. 이런 거는 처음 봤다 하는 한국의 예절 문화가 있으셨다면 그것도 댓글에 같이 공유해 주시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다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 서로를 존중하면서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따뜻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헬로 그린의 호스트 이그린. 저는 유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따뜻하고 수다스러운 하루 보내세요. 그럼 안녕.